네, 따뜻한 커피 한 잔들 하셨나요? 지금부터 제 2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강부터는 우리가 주택관리사로서의 조직의 최고의 리더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자, 그런 기능적인 부분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갈등들에 대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론적인 부분하고,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는 또 우리 주택관리사가 마지막에 사회적인 어떤 공헌가라고 저는 또 이렇게 명명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지금 스토리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이런 기회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최고의 리더,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로서의 리더십은 이렇습니다. 리더는 구성원의 마음을 잘 감싸 안아주고 지쳐있는 구성원들에게 따뜻한 또 차 한 잔을 건넬 수 있는 우리 주택관리사로서의 또 어떤 따뜻함이 좀 필요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일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또 열정을 북돋아 주어야 하고, 주변에 누가 뭐라고 해도 또 소신 있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때는 이 일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또 리더십도 필요하고,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 하는 경우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너무 FM이다, 너무 답답하다, 어쩌면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으나, 사실은 사안의 중대성을 따지고 보면 또 집요하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적인 부분에서 마지막까지 해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일률적으로 조금 나와 있어야 우리 소장님들이 일을 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 최소한의 우리를 방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또 이런 업무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현장에서 근무하시다 보면. 그리고 리더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견지해야 함으로써 말, 태도, 행동이 나올 수 있으며, 또 한편으로 편향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의 마음을, 내 감정적인 부분에서 이 사람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지 말고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조금은 그래도 공정성을 갖고 우리가 관리자로서 이런 부분을 진행할 수 있게끔 우리는 마인드를 이렇게 가져야 된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소통을 위한 공감이 우리는 좀 이 사회에서는 상당히 필요하다. 그러죠? 다른 사람하고 충분히 우리는 공감하자. 그리고 주택관리사 좋은 리더자의 자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마인드, 우리가 긍정적인 요소 부분이 필요하고, 이미지 관리, 태도 등.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 업무적으로 불쾌한 일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 직원들은 어떤 부분에서 조금은 표출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는 관리자고 리더인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숨고르기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솔선수범을 하는 부분은 적극적인 노력과 또 준비와 기회를 만드는 부분. 소장님이 먼저 작업장갑을 끼고 먼저 나가고 그러죠. 직원들의 어떤 부분에서 모르는 부분들도 솔선수범을 함으로 인해 직원들이 따라오게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리더십인 거죠. 업무적인 부분 지시를 하는 것도 물론 적재적소 필요한 부분들을 지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일들을 같이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생기는 또 소장님도 모르는 부분에 또 배우기도 하고, 직원들 역시 또 소장님으로 인해서 소수범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또 배울 수 있는 이런 어떤 분위기 조성도 꽤나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신감이죠. 직무 능력 향상,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서 업무적인 부분에서 내가 숙지를 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이나 또 분기별로 하고 있는 입주자 대표 회의에 들어갔을 때 어떤 질문들, 책임자로서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절차적인 어떤 이러이러한 원인과 어떠한 중간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이게 이렇게 도출이 되었다는 거, 이렇게 돼서 이게 집행이 되었다는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법의 어느 부분이 저촉이 되어 있는지, 이게 과연 과태료 대상인 건지, 어떤 분쟁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업무적으로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죠. 그런 것들이 되어 있음으로 인해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고 아니 뭐 옆 단지가 이러니 나도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은 전문 소양인이 아닌 거죠. 저희는 전문가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 전문가, 그리고 최고의 리더자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건전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관계인들과의 소통 부분에서 이 부분은 이게 설사 틀렸어요. 예를 들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런 방법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서는 법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한 번 더 사실은 그러죠. 보통은 바로 다이렉트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사실 틀리는 거 인정하고 싶은 사람은 없죠. 단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를 전문 관리자로서 이런 부분에 틀린 거를 팩트는 틀렸습니다. 그러나 그 틀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유 있는 또 하나의 대안을 만들고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조금 풀어나갈 수 있는 순화적인 방법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성에서 일어나는 거 모든 소통들이 이루어지지만 소장들이 받아야 되는 사실은 스트레스 상당히 심한 부분이 있죠. 왜? 시설적인 부분에서 보수를 하면은 끝이 나죠. 업무는 끝이 납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러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런 스트레스들은 소장님들이 자기만의 자기 개발과 취미 활동을 통해서 이거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치유될 수 있는 자기만의 하나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라든가 또 본인들이 갖고 있는 또 어떤 재주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키워나가면서 조금 더 풍선이 팽팽해지면 건드리면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풍선이 말랑말랑 할 때 이 부분을 건드려도 터지지 않는 것처럼 소장님들도 관리자로서의 받는 것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해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은 말랑말랑한 주머니를 하나 정도는 만들어 놓으셔야 이런 부분을 어떻게 된다? 자기 개발이나 취미 활동들을 통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인해서 조금 스스로 치유가 될 수 있는 유연함을 기를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고민해 보시고 좀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자로서는 인성, 품성, 맵시 갖추기. 물론 소장님들도 여기가 처음 직업군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기본에 갖고 계시는 여러 가지 인성들도 참 훌륭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하는 초심으로 우리가 주택관리사라는 특수한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관리자로서의 이런 부분들 관계성을 많이 맺고 있는 이 주택관리사의 구심체 역할로 인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깨가 좀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새롭게 시작한다 할 때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저희는 관리자로서의 인성과 품성, 맵시까지도 저희는 다시 한번 직업군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갖춰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마 소장님들도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와 의결기관 입주자 대표회의와 저희와의 관리주자 집행기관인 저희와의 보이지 않는 사실은 이런 갈등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관리자로서 아니면 또 직원들과의 이런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성이나 품성이나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조금 더 가다듬어 가면서 한다고 생각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주택관리사로서의 아마 자세를 한번 다시 한번 새기고 싶어서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죠? 행복한 직장을 만드는 방법은 누누이 알고 계실 겁니다만 항상 미소를 짓고 인사를 좀 잘하고 대화를 하고 칭찬을 잘해줘라. 저는 항상 이 멘트를 좀 좋아합니다.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가 있다. 예는 아마도 많이 들어봤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햅쌀로 맛있는 밥을 지었어요. 밥을 지었는데 하나는 똑같은 밥 공기에 두 가지를 놨습니다. 시작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밥. 아주 맛있는 흰쌀밥. 그런데 15일 동안 하나의 용기에 있는 밥그릇에는 정말 좋은 말만 많이 했어요. 긍정적인 말. 나는 할 수 있고, 정말 이 직원은 뭐, 정말 좋은 말을 엄청 했고요. 하나에 대해서는, 정말 할 수 없어. 쟤는 왜 저러는 거야?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늘 어둡고 불편적인 얘기만 했어요. 그런데 15일 후에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짐작하시겠죠? 이쪽에서는 정말로 우리한테 유익한 곰팡이가 하얗게 예쁜 꽃을 피웠고 이쪽에서는 엄청 시커멓고 냄새가 난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 썩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아나운서도 또 실습을 했었고 일반 사회인들도 이것들도 얼마든지 학생들도 많이 이거는 또 실험을 해봤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느 쪽으로 가자? 긍정적으로 가자. 힘들고 지칠 때 우리가 항상 예쁘게 꽃 피웠던 우리한테 유익한 곰팡이를 내줬던 것처럼 이 말의 힘이 우리가 긍정적인 이 마인드가 얼마나 우리가 일을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보이지 않는 힘이 되는지
그걸 아마 아실 겁니다. 똑같은 직원한테도 너는 정말 잘한다. 나는 정말 늘 외칩니다. 저는 관리소 직원들한테 나는 인덕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 같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저는 관리사무소를 3번, 4번 옮겼을 때도 항상 얘기했어요. 직원들한테 나는 인덕이 정말 많은 사람이야. 그런데 실제로 인덕이 많더라고요. 도와주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저를 끌어주는 사람들도 많았고 소장님들도 저 직원은 왜 저래? 저 이때의 대표는 왜 저러는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그분들의 장점을 볼 수 있게끔 늘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생활에 나갈 수 있으면 예쁜 꽃을 곰팡이지만 우리한테 유익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긍정적인 마인드로 한번 주택관리사 직업군을 선택하셨으니 현장에서도 늘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론을 너무 길게 얘기했던 거는 소통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의 시설 유지 관리뿐만 아니라 저희 주택관리사들, 관리사무소장님들한테 또 하나의 풀어갈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무엇이냐면 바로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가 가장 포인트인 거죠. 이제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건물의 수면 영장을 시키고 안전성을 요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상을 해서 유지관리를 정말 잘 해오는 것도 기본의 베이스 업무가 된 거죠, 지금은. 그러나 이제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 현대적인 사회,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내 집에서만큼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싶고, 왜? 개인적인 어떤 부분에서 사실은 이 경쟁 사회에서 얼마나 나보다는, 그죠? 우리가 아니라 지금은 너보다는 너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주택관리사로서 또 하나의 업무적인 확장성을 보는 게 바로 갈등입니다. 아파트에서. 그래서 이런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문화적으로 발생할 때 있는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 갈등들을 우리 소장님들은 어떻게 풀 것이냐. 아니 왜 우리가 굳이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시는 소장님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관리사무소는 주민들이 불편하면 어디로 전화를 하는 건가요? 관리사무소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어떤 보수적인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다 제 첫 번째 창구가 되는 게 바로 관리사무소죠. 주민들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또 풀어내줘야 되는 게 또 관리사무소가 있어야 될 이유고,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부터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전환을 시킬 것인가, 이거를 이제는 고민할 시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파트 갈등은 왜 일어날까라고, 그죠? 결정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문을, 우리 집에 왔어요. 아파트에, 공동주택에 아파트 문을 딱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자, 내 세상이죠. 정말 편리하죠. 모든 시스템이 편리하게 되어 있는데 문을 딱 열고 나오는 순간 어떤가요? 그때부터는 공용으로 사용해야 되는 공간으로 바뀌는 거죠. 이 문 하나 사이에. 그러니 이게 나한테는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에서는 나한테 불편을 줄 수 있는 여건들이 없죠. 타인이. 단 나와 있을 때 공용으로 쓰고 있는, 그리고 내 집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나한테 피해가 주어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주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결정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갈등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데 굳이? 남한테 싫은 소리 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는 갈등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대표적인 분쟁 사례는 이런 부분이에요. 자, 층간소음. 아마 매스컴이나 또 여러 부분에서 좀 불미스러운 안타까운 일들을 상당히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접하실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중에 가장 층간소음이, 그리고 뭐 주차나 쓰레기 불법, 흡연, 요즘에는 흡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화장실 하다못해 우리 집에서 피우는 흡연도 요즘에는 공동주택에 살기 때문에 이것도 좀 타인에게 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가장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층간소음이죠. 왜냐하면 층간소음은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가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 다르거든요.
나는 이 소음이 나한테는 굳이 나는 괜찮아. 그런데 이 B는 난 애들이 뛰는 소리 자체가 너무 힘들어.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틀렸다고 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예민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층간소음은 답이 없다. 가해자, 피해자가 누가 가해자, 피해자가 되는 의미가 아니고 같다. 피해자, 가해자 누구라고 말할 수 없다. 지금은 같다. 왜? 내가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이건 달라지기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층간소음에 대한 부분들은 공동주택에서 가장 소장님들이 어렵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이렇게 공동주택에서 이런 부분이 너무 예민하면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동주택에서 살지 않으셔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까라고 저희도 표현을 합니다만 너무나 힘이 들 때 그러나 이거를 우리가 배제하고 갈 수는 없는 거죠. 층간소음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조금 예민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 주민의 다수의 민원에 대해서 층간소음이 그만큼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층간소음을 풀 때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층간소음은 지금은 소장님들이 대응할 수 있는 좀 질의가 좀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소장님 이러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전화도 많이 와요. 층간소음은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주택관리소장님이 전화를 받으면 그거를 윗집에다 바로 전화해서 직원들이나 전화해서 이거를 풀어 좀 아래층에서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좀 조용해 주시겠습니까? 홍보하고 방송하고 직접 전화하지요. 이랬을 때 예전에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나 지금은 아닌데요. 왜요? 아닌데요. 우리 집 아닌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 굳이 내가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부분이도 있지만 층간소음은 이 집이 굳이 위아래층에 확률은 많죠. 윗집 아랫집에. 그러나 옆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성으로서 층간소음 발생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층간소음에 대한 단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주민들 간의 다이렉트로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마라. 왜? 더 큰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중재자, 조정자가 아닌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면 된다. 서로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관리 규약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질서를 잘 지키자. 몇 시 이후에는 하나 약속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기간이 또 오래 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단계가 와요. 그럴 때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이웃사회센터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저희가 연결을 해줘야 되는 것도 하나의 업무의 확장입니다. 저희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할 수도 없어요. 시간이 오래 갈수록 이거는 심리전에 어떤 본인들의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개입이 너무나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뉴얼을 갖고 있으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중재를 해서 안 되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넘겨요. 그리고 경범죄, 예를 들어 윗집에서 무단으로 침입을 한다든가 와서 문을 두드린다거나 찾아온다든가 사실 이런 것도 경범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안 될 때는 약간의 액션도 취할 필요가 있는 게 이게 경찰서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거 중재나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안 됐을 때 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다수의 얘기들은 이런 과정들을 상호 과정들을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힘들었던 것들 얘기도 들어주고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다수는 과정에서 조금씩은 양보도 하고 배려도 하는 그런 힘들어짐이 좀 생기더라. 그래서 소장님들도 층간소음에 대한 부분들은 본인이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업무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직원들한테도 대응을 하는 방법들을 알려주시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조정을 좀 받아보시겠습니까? 라고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확장성까지 같이 가시면 됩니다. 층간소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하시다 보면 어떤 조정의 분쟁의 어떤 부분들이 요소가 있을 때 이런 걸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됩니까? 라고 할 때 전화 주시면 또 얘기도 하시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선배님들도 그러시고 동기들하고도 의논도 하시면서 좀 네트워크 형성하셔서 좀 잘 저희를 한번 이끌어 가보시는 방법들을 한번 연구해 보시게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가장 협력적으로 갈등 해결을 요소를 보면 소통을 위한 방법들이 갈등 해결의 주체로 당사자성이 있고 상호 인정을 해야 되고 결과보다는 이런 과정인 거죠. 그래서 공동주택 내의 갈등 해결의 협력 관계는 이렇습니다. 하나의 목적은
함께 사랑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죠.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회와 자생단체, 그리고 입주민, 그리고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에는 관리소장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관리사무소장도 중요하지만 전화는 다수의 또 직원들이 많이 받잖아요. 소장님들의 대응보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직원들과 충분히 시뮬레이션도 한번 해보고 이런 부분에서 대응할 수 있는 좀 방법들도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 직원들도 사실은 교육을 조금 이런 부분 받아야 되죠. 무조건 전화 받아가지고 아 그러냐고 공감은 충분히 되죠. 그러나 그거를 좀 더 확장성 있게 업무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스킬들은 사실은 우리 직원들도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 소장님들도 공부하는 과정에서 직원들도 함께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좀 그런 기회들을 조금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살표가 한 곳을 같이 바라보고 있을 때 뭐든지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함께 사랑하는 세상, 저희 모두가 함께 사랑하는 세상을 보려면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 아파트의 갈등 해결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 좀 있지요. 그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이런 부분이었으나 지금은 갈등을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관리하는 것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다. 관리입니다. 갈등 해결은 딱 답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서서히 관리해가면서 그동안의 해결 방법에서 이런 걸로 갈등 답을 내는 부분이 아니고 서로 관리를 해가면서 상생을 위한 과정들을 조금 겪어가다 보면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좋은 사례들이. 그래서 이런 사례집들을 통해서 참고도 해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관리사무소장을 저는 마을 공동체 활동가라고도 명명합니다. 왜냐하면 관리사무소는 이제는 새로운 트렌드로 조금 바뀌고 있는 거죠. 개인주의 삶에서 공동체 문화 형성으로 돼가고 있고 급격한 도시화 개발로 사람의 가치를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람을 발굴해서 이 사람은 주민들과의 같이 할 수 있는 주민 리더를 조금 소장님들도 조금 만들어 주시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이 상당히 조금 버거울 수도 있지요. 마을 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굳이 이거를 우리 업무로 편입을 해야 되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을 공동체 사업은 큰 금액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지 마시고 소소한 금액으로도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관계성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아파트에는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정되어 있어요. 아파트 관리비를 부과해가면서 공동체 활동을 하기에는 사실은 우리는 관리비의 살림을 정말 잘 살아야 살림꾼으로서 그러지 말고 지자체에다 얼마든지 지금은 저희가 조금만 눈을 확장을 해서 업무적으로 확장을 한다고 하면 소소한 금액이어도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저희가 우리 아파트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인해서 그거를 사업을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100만 원도 좋습니다. 굳이 금액이 클 필요는 없어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주민들과의 자꾸 주민들이 관리소와 또 입주자 대표 회의와 자생단체와 커뮤니티 공간에서 만나서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야 관리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아파트 현안 문제가 지금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한번 풀어보고 고민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공동체 사업을 마중물로 기회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장은 물론 힘듭니다. 사업 공모해서 또 운영해서 또 집행해서 정산해서 또 보고하고 사실은 이게 업무의 하나에 굳이 우리가 이런 것까지 업무에 편입을 해야 되냐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사회의 흐름들을 봐서 주민들과의 같이 관계망을 만들어갈 때 마을 공동체 사업이 마중물 역할로 할 수 있게끔 주민들을 만나서 때로는 저희가 힘들 일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 활동을 조금씩 접근을 해보자는 거죠. 이름으로 인해서 자기 성장도 되고 보람도 느끼는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복한 아파트를 참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죠? 변화를 꿈꾼다 하면 일단 모여서 의논해야 됩니다. 일단 모여야 됩니다. 요즘에 만나기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일단 모여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몰랐던 부분도 서로 공유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모여서 해보자. 그러다 보면 한 주변 사람들에게서 시작된 영향력이 퍼져나가면서 세상은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제가 가장 요즘에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 낫더라.
이거는 나보다는 우리들이라는 공동체가 왜 중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아마 집약된 어떤 문구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 낫다. 소장님들도 혼자 관리사무소 공동주택을 책임져야 되는 이런 최고의 리더이기도 하고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외롭기도 하죠. 장은. 그러나 이런 것들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시작하는 이 동기들이 상당히 끈끈한 정이 생기고 늘 끝까지 가는 게 내 동기들이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옆에 주변에 소장님들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선배님들한테 또 조언도 좀 구하시고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함으로써 또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낼 수가 있으니 이런 부분들 세상은 또 영향력이 3주의 사람들이 시작된 영향력이 퍼져나가면 세상은 바뀔 수가 있으니 변화를 꿈꾼다면 그리고 사회의 변화의 시작은 문제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돌봄, 소통, 상생, 그죠? 사회적 관여와 윤리 감수성을 갖추고 자신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 소장님들도 마음을 기존의 패러다임은 아셨죠? 기능 유지 관리에서 이제는 하드적인 부분에 소프트적인 웨이로 우리도 바뀌어야 된다. 함께 할 이웃을 만들고 또 우리가 또 아파트 단지도 잘 이해할 수 주민들 특성도 파악하고 공동체를 준비해서 공동체를 쭉 이어나갈 수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사 가기 싫은 마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닌 다른 내 후손들에게도 참 살만한 아파트를 만들어주는 이런 기회가 될 겁니다. 아파트는 마을입니다. 교류와 돌봄, 자치를 통해서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아파트, 함께하는 이웃사촌이 있는 이런 마을을 꿈꿀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들하고 다 얼마나 그죠? 원이잖아요. 이게 다 손에 손잡고 아파트는 마을이라는 거 동네가 아니고 마을입니다. 작은 사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사회 마지막 이제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왜 사회공헌가라고 저는 명명을 했냐면 저희는 주민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민을 그리고 주민을 위한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한지 주민들을 위한 마을을 만들 때 어떻게 필요한지 주민들을 위한 주민에 의한 이런 거는 저희 관리사무소장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가 있으나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주민에 의한 배움이라는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나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변화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그래서 저는 관리사무소장을 사회공헌가라고 명명해 봤습니다. 우리 주택관리사 우리 소장님들도 지금 동아리를 상당히 평생교육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들이 스스로 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학습 동아리는 가치와 필요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지금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학습 동아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주택관리사 광주시에도 지능 능력을 위한 학습 동아리도 있고 또 입주민 간의 갈등 해결 컨설팅 또 학습 동아리도 있고 또 역사 탐방 그리고 취미, 산악회 등 모든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동아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에 참여함으로 전문적으로 신장과 친목도모, 정보 공유와 연구를 통해서 상생과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아마도 열심히 저희가 동아리 학습도 많이 하고 소규모로 조금씩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연한 패러다임이야말로 오늘날처럼 혼란된 시기에는 최선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한 자세는 이렇죠. 아주 그죠? 교과서다 이게 말입니다. 그죠? 공동주택은 다양한 계층 입주민들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늘 작은 사회라고 저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고요. 항상 우리 소장님들은 주택관리사로서 또 전문가로서 다른 마음을 또 다른 사람들을 공감을 해줄 수 있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서로 공유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는 예전에는 할 수 있어. 그래, 했어. 지금은 하고 있다라는 보다는 했다라고 합니다. 미세한 마음의 차이가 내는 추진력의 세계는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새로 시작하시는 우리 23회 우리 소장님들 이제는 할 수 있어. 했잖아요. 합격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새로운 직업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충분히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누구나 처음은 있어요. 단
어느 선배님이 저한테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자네도 3년이 지나고 나면 나랑 똑같은 레벨이 될 것이네. 저도 감히 우리 후배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3년의 경험을 충분히 하시고 나서 저희랑 한 선에서 또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거니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 당신의 인생샷입니다. 새롭게 시작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